자, 뭐 이러다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도 오늘 리얼미터 조사 나온 거 보니까 좀 또 소폭 하락을 했더라고요. 30%까지 내려왔습니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 지난 19일부터 23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06명 대상으로 조사해 봤더니 윤 대통령 국정 수행 긍정 평가 30%. 그러니까 이게 지난주에 30.7이었어요. 또 내려왔고 리얼미터에서 이렇게 낮아지기 쉽지 않거든요. 지금 보면 계속해서 32, 31, 뭐 34까지 갔다가 30까지 내려왔다. 이거 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제 보수 진영에서도 조금씩 손절각 이게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이제 보수의 분화는 이미 시작이 됐죠. 시작됐다. 그러니까 지난 전당대회 국면에서 네. 이제 친윤을 표방했던 원희룡 후보가 이제 장렬히 전사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한동훈 대표가 이제 취임은 했는데 네. 결국 한동훈 대표가 정상적인 여당 대표를 할 거라고 아마 본인도 기대 못 할 거예요. 아마 앞으로 가시밭길이 험난하다라고 본인도 인식하고 있을 것처럼 네. 결국 보수는 떠오르는 권력이라고 하는 한동훈 대표 당권을 이제 장악해 나가겠죠.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하는 구 권력은 이제 퇴물 취급 받는 거거든요. 요즘에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방송 나가면요 보수 패널들이 윤석열 대통령 실드 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못 봅니다. 그래요? 아니 다 그냥 문제는 있다 정도까지는 이제 다 인정을 하고 대통령 잘했다라고 옛날엔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대통령 잘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네. 그걸 반영해주는 지표가 저는 저 30%고 저 30%도 사실은 관성적으로 응답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지난 갤럽 조사 기준으로는요 저 깜짝 놀란 게 TK가 PK보다도 지지율이 더 떨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이제는 영남이 흔들리고 있다. 그리고 세대적으로 봐서도 60대 이하, 그러니까 네. 10대부터 60대까지는 다 전사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다 싫어합니다. 근데 유일하게 70대만 긍정평가가 월등히 높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시는 분들이 점점 더 쪼그라들고 있다. 그리고 70대 이상도 지금 의료 갈등 때문에 의료 문제가 이제 전면적으로 대두되다 보면은 어르신들이 가장 큰 피해를 보실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내 문제가 됐을 때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더 철회할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세대별로 봐서도 사실 위험한 이번에 거죠 지금 위험한 거죠. 응급실 뺑뺑이 응급실 이 논란도 계속 커지고 있고 지금 보건노조도 29일부터 파업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전공의들도 떠났고 지금 간호사마저 파업을 하게 된다면 물론 필수 이 관은 계속 지킨다고 하지만 정말 혼란할 것 같아요. 추석 연휴 아니, 앞두고. 일단은 예. 윤석열 정권 자체가 지난 4월 10일 총선에서 굉장히 큰 심판을 받은 거예요. 192석이 야당한테 갔잖아요. 네. 그리고 정부 여당이 정말 어떤 개헌선, 탄핵선만 지킨 경우거든요. 그런데 지금 윤석열 정부의 태도는 네. 우리가 탄핵 저지선을 지켰다. 잘했다. 우리 할만하다. 뭐 지난번하고 그 총선 전하고 지금하고 더 늘어났죠. 무슨 차이냐? 지금 정신 승리를 하고 있어요. 국민들이 심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는 태도를 변경하지 않고 지금 계속 더 악화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매우 지금 심각한 상황인데 정신 승리로 버티고 있다. 그리고 정말 그 의료 대란 문제가 지금 심각한데요. 사실은 제일 큰 문제는 병원들, 종합병원들이 네. 경영난을 겪고 있습니다. 아하. 지금 그 아산중앙병원 이게 국내에선 제일 큰 병원 아닙니까? 네. 명태를 아산병원. 받고 있고 그다음에 제약사들한테 뭐 3개월에 한 번씩 약값을 지급해야 되는데 그 약값도 지급을 못 해갖고 연기하는 병원들이 속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좀 수술 안 되죠. 병원 어렵죠. 네. 응급실도 안 되고 응급실도 안 들어가. 아니 왜냐면은 응급실에 응급의료는 의사분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너무 지금 환자를 못 힘들다고요? 받는 예.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막 소방관들도 이거 문제가 심각하다. 거리에서 돌아가시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윤석열 정부 이것도 입벌구야. 아무 말이 없어. 이거 진짜 심각한데. 어떻게 할 건지 해결책을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더 심각한 건 본인이 만들었잖아요. 본인이 정상적으로 지난 2월에 대한민국 의료 아무 문제가 없이 그냥 그대로 가고 있었어요. 물론 뭐 그 내부에 골문 건 있겠지만 그 골문 것만 핀셋으로 도려내야 되는데 완전히 의료 시장을 선거 앞두고 뽀개버려가지고 정원 2,000명 늘리겠다 이거 하나로 네. 결국 전공의들 내보내고 의료 시장을 여기까지 망가뜨려 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거예요.
대통령이 인사를 지금 이런 식으로 하면서 완전히 막장 인사를 하면서 국정 브리핑을 하면 뭐 합니까? 아니 국민들이 인사가 메시지고 인사가 만사인데 인사를 엉망진창으로 하면서 김문수 얼굴까지 우리가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네. 근데 대통령이 국정 브리핑을 해서 어떤 미사 여구를 써도 국민들이 믿냐고요. 못 안 믿죠. 믿죠. 못 한 믿죠. 손에는 칼을 들고 한 손에는 악수하자 그러면은 그걸 믿습니까? 못 무슨 믿죠. 북한이에요? 화전이 안면전수였습니까? 아, 못 믿는 거 윤석열 대통령의 말은 이건 거의 사기꾼이다. 이건 네. 거의 사기다. 그럼 한 손에 칼을 내려놓고 반성하고 성찰하고 어허. 말을 바꾸든지 여전히 한 손에 칼을 들고 한 손으로 뒤통수 치고 하면은 국민들이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저는 윤석열 대통령은 총선 이후에 하나도 달라진 게 없고요. 본인이 정치하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랑 영수회담까지 했습니다. 근데 영수회담을 하고 나서 지금 3달 지났는데 뭐가 좋아졌죠? 오히려 더 나빠졌거든요. 그러니까 심판을 받아도 더 나빠지는 정부는 존재할 가치가 없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요. 말을 안 들으니까요. 그 의료 대란 문제도 네. 지금 장관하고 차관이 좀 문제잖아요. 사실 차관 같은 경우는 의세라는 정말 그런 비속어도 남발했고 예, 그러면 뭐 아니라고 뭔가, 하지만 본인은 예, 대화를 하려면은 뭔가 네. 저는 의협도 문제가 있다고 봐요. 의협 회장도 굉장히 문제 있는 인사지만 의사들하고 뭔가 대화를 풀려면 좀 개각을 통해서 새로운 인물을 좀 보내고 돌파구를 마련하고 뭔가 좀 정성을 보이고 그래서 잘 다독여가지고 뭔가 좀 전공의들이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거를 해야지. 지금은 뭐냐면요. 네. 뭐 종합 병원에 사람이 몰리지 않게 뭐 응급 환자가 아닌 사람이 오면은 그냥 경증 환자는 뭐 뭐 90%까지 본인 돈 내고 저기 뭐 분담금을 확 네. 90%까지 올리겠다. 그러니까 비싸서 병원에 못 오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말이 되는 그래도 갈 사람 정책입니까? 그렇죠. 아니 그럼 돈 있는 사람만 아플 권리가 있으니까. 아니 지금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암이 커지고 있대잖아요. 8주 4주에 한 번 항암 치료를 네. 받는 사람이 그냥 뭐 계속 그게 연기되고 요새 병원 관련해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데 그걸 지금 방치하고 있어. 그냥 모르는 척하고 있어. 아니 사고를 쳤으면 수습을 해야지. 그 권한 가지고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지금 대통령 놀이하는 겁니까? 저는 그거 좀 이해가 안 되고요. 진짜 한 사람의 그런 2,000명 증언이라는 근거가 어디서 나오지도 못한 그런 정책을 가지고 무슨 정책을 수립하면 근거가 있어요. 근거 없이 그냥 내뱉은 말 때문에 본인 멋있으라고 그냥 2,000명 증언하자 그런 거 아닙니까? 지금 뒤늦게 나서 복귀해 보면 뭐 천공 얘기도 있었죠. 2000공. 2,000 정말 그거 진짜 생각하기 싫습니다. 그 얘기가 나올 정도로 저는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된다. 이거 관련해서 정말 좀 개각을 해서라도 좀 분위기를 바꾸고 계속 말만 하지 말고 대화를 좀 하고. 대화를 좀 해서 문제를 풀 네. 생각을 해야죠. 그게 결국 정부의 능력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 쉬운 의대 정원이라고 하는 과학적 근거도 못 밝히는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를 얘기하면서 과학으로 이게 검증됐다는 말 네, 하니까 우스운 거예요. 아니 의대 정원에 대한 이 계산법은 이미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증원은 필요합니다. 근데 이거 2,000명씩 증원하라는 게 아니라 이미 통계적으로는 한 150에서 400명 사이.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도 500명 그 언저리를 하려고 했던 것이 네. 이미 과학적 데이터가 나와 있어요. 그 언저리도 사실 증언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의사 부르고 간호사 부르고 보건 노조들 다 불러서 원탁 테이블에서 합의안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아니 뭐 400명 싫다 그러면 250명이라도 그럼 증언해 보자. 이렇게 단계적으로 밟아 나가는 거를 보건복지부가 해야 되는데 이런 거 전혀 안 하고 2,000명 때려 가지고 앞으로 해결책은 그거야. 병원 오면은 돈이 많이 들어 오지 마. 이게 어떻게 해결책이 되냐고요. 그러니까 그 이게 병원이 말이 왜 안 되죠. 필요합니까? 병원이 왜 필요하냐고. 오지 말라고 예.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한 거는 해결책이냐고요. 뭐냐면 해결책이 이 정부의 해결책. 의사들이 반대, 압색, 수사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의사들이 그냥 더 나빠진 거예요. 저는 뭐 지금 의협의 그런 해결 방법도 네.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그 의협 회장이 좀 이상해서 예, 자기 이익을 밝히는 것도 문제지만 네. 그렇게 이익 단체가 활동을 해도 국민 생명에 관련 문제와 관련해서는 잘 다독여 가지고 뭔가 좀 국민이 불편하지 않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누가 국민이 2,000명 그렇게 늘려 가지고 네. 치료도 못 받게 해달라고 본인한테 그런 요구한 사람이 있었어요? 없었잖아요. 그 더 웃긴 건 뭐냐면은 3대 개혁이라고
연금, 노동, 교육 네. 물론 내용도 없지만 늘 3대 개혁 외치다가 스리슬쩍 의료 개혁을 또 껴넣더라고요. 요즘은 4대 개혁, 4+1 저출생까지. 그러니까 전 이게 갑자기 왜 이게 4대 개혁으로 올라와서 뭘 개혁했는지를 설명을 좀 해보라 이거예요. 이번에 한대요. 아니 뭐 해요? 2,000명 늘리면 그게 개혁입니까? 네. 병원을 다 무너뜨린 게 개혁이에요? 이번에 브리핑할 아이고야. 때 액트지오 얘기도 좀 했으면 액트지오. 좋겠어. 액트지오 영일만 석유는 어떻게 된 겁니까, 어떻게 진짜? 됐는지 또 없어졌어. 이 정부는 뭐만 하다가 막 그럴듯하게 발표를 하고 아휴. 그다음에 후속이 없어요. 뭘 꾸준하게 하는 그러니까요. 거. 아, 꾸준하게 하는 거 있네요. 뭐요? 친일. 수사 꾸준이야 수사. 친일. 아니 야당 탄압은 꾸준하게 합니다. 친일 야당 탄압. 이거 뭐 분노의 한 시간이 이제 되고 있는데 예.